휴대폰을 확인하니 13개의 놓친 전화가 있었어요. 전부 시어머니인 마사로부터였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 고민하던 중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마사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달 용돈 $3,000는 언제 입금하시나요? 죄송해요. 이번 달 용돈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어요. 마사는 내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표현했어요. 나는 짜증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거든요. 마지막 수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기로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돈을 보낼 수 없어요. 저는 제니퍼 스미스, 32세, 대기업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자 주부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마크와 결혼했어요. 마크는 공통된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매력을 느꼈어요. 금세 마크도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1년간 사귀고 바로 약혼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사귀는 동안 동거했고 큰 다툼 없이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시어머니 마사였어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마크에게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유일한 가족은 마사뿐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 전에 처음 마사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반갑습니다, 마사 어머니. 마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크의 약혼녀인가? 네, 제 이름은 제니퍼 밀러입니다. 좀 평범한 여자네. 마크가 왜 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농담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상태를 본 마크가 마사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거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 마크야. 엄마는 내게 어울리는 여자를 고르려고 할 뿐이야. 고르다니요? 제가 그녀를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 마. 엄마는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정말 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지지하실 텐데요. 왜 그런 간단한 걸 이해 못 하시나요?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마사를 처음 만난 자리라 저는 개입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결국 결혼 의사를 밝혔어요. 우리가 떠날 때 마사가 마크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좀 불만스러웠어요. 마크, 엄마한테 약속 한번 해줄래? 결혼하고 나서도 그 약속은 지킬 거지? 어떤 약속이에요? 용돈 말이야. 아, 그거요? 물론 잘 해낼게요. 여기서 그런 건 말하지 마.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차 안은 불편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크에게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마크, 우리가 떠날 때 엄마랑 나눈 대화에 대해서 말인데. 응, 그거 말이지. 제니퍼, 엄마한테 용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어. 얼마나요? $2,000? 뭐라고요? $2,000?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는 빚이 있어. 엄마는 오래전에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잃었어. 지금도 갚고 있어. 건강도 안 좋아서 요즘 집에만 계시는데 생활비는 필요하지. 그래도 $2,000는 너무 많잖아요. 돈을 줄이려고 하면 계속 전화를 걸어오시고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걱정이에요. 혼자 사시는 게. 마크는 엄마를 정말 잘 따랐어요. 당연한 일이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마사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성격은 그렇지만 마크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때 저는 마크를 다정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개월 후 어느 날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사로부터였어요. 안녕하세요, 마사 어머니. 전화를 받자마자 마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니퍼, 오랜만이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금융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급여도 많이 받을 거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 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마사 어머니, 마크가 돈을 보내주시는 건 아시죠? 제 질문에 마사는 도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알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사 어머니, 마크가 매달 2,000달러를 보내주시는 건 큰일인데, 그래도 더 요구하시다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마사 어머니, 1,000달러를 더 보내주면 마크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글쎄, 마크가 빚을 갚을 때 보증인으로 서 있어. 내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마크를 찾아갈 거야. 알겠지? 마크가 보내주시는 2,000달러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렇지. 마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빚이 있어. 마사의 말투를 들으니 남편도 모르는 사실인 듯 했어요.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지출이 늘어날 테고 마사의 빚을 떠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사가 갚지 못하면 마크에게 빚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자가 상당히 쌓일 거예요. 제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결국 남편에게도 문제가 될 거예요. 마사가 지금 빚을 갚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마사의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돈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맙구나, 제니퍼. 그러면 마크가 보내는 돈과 합쳐서 총 3,000달러가 될 거야. 그럼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지? 네,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약속해? 꼭 다 갚을 거지? 알겠어요. 이번 달부터 보내드릴게요. 마사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일로 지친 데다 감정적인 부담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더해졌어요. 한 달에 1,000달러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마사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마크도 속상할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사에게 약속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어요. 마크는 감사하고 이해해 주었지만 얼굴은 늘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던 경제 지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도 매달 마사에게 3,000달러를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2개월 전에 마크가 병이 나서 출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병가를 쓰고 있었지만 이전 급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어요. 지난달에는 저축해서 3,000달러를 마사에게 보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마사는 아픈 아들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도 병문안은커녕 돈만 보내냐고 전화만 걸어와요. 너무 화가 나서 마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마크, 엄마가 당신이 이런 상태인데도 돈만 걱정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니퍼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번 달도 엄마가 전화와 문자로 돈을 보냈는지 계속 물어봐. 정말? 아들이 아플 때도 돈만 생각할 수가 있어? 마크는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얼굴은 약간 수척해졌지만 마치 생각이 난 듯 마크가 그래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뭐야, 마크? 글쎄, 이게 마지막 수단이야. 뭔가 생각이 났어. 엄마를 위해서? 응. 마크가 제안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계획이었어요. 비록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마사에게 이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듯했어요. 몇 주 후 마크가 퇴원했어요. 마사는 우리의 메시지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으므로 마크의 퇴원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 2주 동안 마사는 돈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들을 걱정하지도 않고 돈만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마크와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전화에 메시지가 왔어요. 확인해보니 마사로부터 놓친 전화가 13개였어요. 생각했던 대로였죠. 그러자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마사로부터의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고 마사는 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3,000는 어디야?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번 달 돈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어요. 마크가 지금 병원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야. 당신은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 저축도 많이 있을 거야. 빨리 입금해. 마사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마크랑 결혼한 이후로 마크가 못 내면 당신이 내야 해. 알겠지? 거절하면 당신을 보증인으로 세울게. 알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그녀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짜증이 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크가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어요. 이 말에 마사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고 말했어요. 네, 이게 남편이 제안한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마크가 죽었다고 마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녀가 슬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계속해서 그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반성하지 않고 돈을 요구한다면 완전히 단절할 거예요. 저는 마사 같은 돈만 생각하는 여자라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깊이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마사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야호!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당연하지. 마크가 죽었다면 그의 유산이 나에게도 분배될 거잖아. 죄송합니다. 마크가 아플 때부터 조사했는데요. 마크 자산의 3분의 2는 당신 것이지만 3분의 1은 제 것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아들의 병을 처음 들었을 때 치료법을 찾지 않고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조사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 듯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계획을 계속하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다시 마사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마사, 제가 한 말이 들리지 않아요? 마크가 죽었어요. 그래서요? 당신은 슬퍼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 앞에서 죽었는데. 그냥 돈을 보내세요. 제가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선이 끊어졌고 다이얼 톤이 울렸어요. 남편을 보니 얼굴이 빨개지고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마크, 괜찮아?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와 절연할 거야. 결국 돈을 요구하며 여기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절연하는 거 괜찮아? 응, 후회는 없어. 그 전화 이후로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야. 남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보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저에게 가족이 아니에요. 며칠 후 예상대로 마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을 옆방에 숨기고 마사를 직접 대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마사가 마치 악마 같은 얼굴로 다가왔어요. 이봐, 지금 당장 마크의 유산을 내놔. 또 그거야? 다른 말할 게 없어? 그는 이미 죽었잖아. 지금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병문안도 안 왔잖아. 무슨 말이야? 정말 그의 어머니야? 너무 성가신데. 지금 당장 유산을 내놔. 변호사를 데려오는 것도 상관없어. 더 이상 말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옆방에서 나왔어요. 그를 보고 마사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마크, 왜 죽지 않았어? 오랜만이야, 엄마. 미안하지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 있어?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엄마. 내가 죽으면 당신이 용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는데 의심했던 대로 당신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무슨 말이야?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침묵해. 당신 같은 독성 어머니와는 절연할 거야. 마사는 남편의 분노한 외침에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절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뭐야? 뭐라고 해?
마크? 내가 한 말이 정확히 뭐인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어머니로 여길 수 없어. 그럼 용돈은? 정말 내버려둘 거야? 빚은 당신이 갚아. 우리는 이사할 거야. 잠깐만, 내 생활비는 어떡하지? 눈물을 글썽이며 마사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생활비는 신경 쓰지 않아. 아무런 사과도 없이 우리를 착취했잖아. 이제 당신의 비열한 본성을 완전히 이해했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잠깐만, 마크.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거야? 남편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마사의 팔을 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갔어요. 그는 그녀의 신발과 가방을 밖으로 던지고 마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마사는 밖에서 한참 소란을 피웠지만 이웃들의 눈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모두 무시했어요. 마사의 번호를 자동 거부로 설정했고 이사를 마쳤어요. 부채 보증 문제는 마사가 마크의 동의 없이 보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용돈이 없어진 마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용돈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도박에 써서 당연한 결과겠죠. 그녀는 여전히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매일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밤낮으로 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빚을 완전히 갚을 가능성은 낮아요. 그녀는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할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얼마 후 직장으로 복귀했어요. 이제는 제 배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생길 거예요. 이제부터는 3인 가족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어요.